둔천지공 40전 당첨 가능성 있습니까? 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IMF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IMF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번 주에도 많이 풀어주셨는데 청약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IMF님이 청약을 제일 먼저 언제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청약 당첨이요. 2001년도에 당첨이 됐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다가 네네.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바로 팔았습니다. 왜냐면 예.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입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거기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게 해서 청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IMF님이 평소에 청약은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좀 공부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청약하면은 가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청약 전략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가점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제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한 거.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무주택 기간이 많은 경우 다 합쳐서 84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점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이도 낳고 어르신도 봉양하고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당첨될 곳을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배점표는 대부분 가점이 최저 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당첨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IMF님 블로그를 보면요. 청약이 할 때마다 특별 공급 발표되는 날 특공 소진율을 올려주시고 일반 청약한 날은 당첨 컷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서 당첨 발표가 나면은 최하계점 그렇죠, 요거를 그렇죠. 계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세대수라든지 입지 여러 가지 전략이 진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청약이요. 한 주에 핫한 게 동시에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헷갈리는 게 동시 분야. 동시에 분양을 하면은 내가 이거 다 넣어도 되나 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표일이 같은 곳은 단 한 군데만 들어가야 돼요. 아, 청약 모집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당첨 발표 날. 네. 아, 또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있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특공 대상자면 2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특별도 넣을 수 있고 일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넣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건 이제 발표 날짜가 같은 거는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발표 날짜가 틀려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 주에 2개 넣었어요. 먼저 발표되면 거기 당첨되면 뒤에는 당첨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앞에 발표되는 게 조금 떨어지는 입지고 뒤에 발표하는 게 핫한 단지인데 내가 가점이 높으면 2개 다 넣으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욕심부리고. 네. 가장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가점이 높아서 당첨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저 가점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평균으로 60점 이상이지만 48점도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별로 그리고 어떤 세대수별로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요. 네. 청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 틈새 전략이 아니야.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방송 중에서도 그냥 네. 얘기를 해요. 그 단지 그게 가점이 낮을 것 같은데 역으로 그게 더 높아지니까 저는 그런 못 거 본 적이 맞히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점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점을 채우셔야 되는데 점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 통장 가입한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많아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제 생각에 요즘에 청약이 너무 로또 청약이야. 너무 싸요. 그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 분양시장에서 걱정이 많은 분들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류? 가점이 낮은 무주택 젊은 세대. 302 요즘 부동산 구매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 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상승장에서 크게 재미를 못 본 1주택자 베이비 부모분들. 상대적인 박탈감.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 기조에 있다 지금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밑에 악플이 그냥 덧글이 그냥 엄청 안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잖아요. 이 가점제 말고도 추첨제라는 게 있어요. 가점 막 낮아도 운만 좋으면 당첨돼요? 근데 저는 북일에 당첨 대신 12점짜리도 봤어요. 추첨제라는 게요. 추첨이에요. 추첨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투기 가해지구는 그러니까 서울은 8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아, 그러면 이제 33평보다 큰 거. 네네네. 예. 거기에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예요. 그러면 중대형 물량에서 네. 절반은 그래도 추첨의 가능성이 네네네네. 있다. 네. 또 경기도는요? 경기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는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인 거예요. 작은 것도 추첨이 그렇죠.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요, 70%가 추첨제. 조정 대상 지역이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지명으로 따지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는 가장 핫한 데가 지금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아, 그러면은 분양 남아있어. 시는 2구요. 그 분양할 그건 거예요. 공공 분양이긴 아, 그 한데, 공공 분양이에요? 네, 있어요. 그래도 생애 최초. 아이고, 흥분했다. 근데 청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청약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당첨되려면 여러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빠도 특공 당첨될 때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나니죠. 아이메피님을 모시고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5월 6일 날 대책 때 신서울에 7만 호, 그다음에 그쵸. 이제 경기도까지 해가지고 수도권에 25만 호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분양분이 나와서 제3신소시 같은 경우는 준비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사전 청약제라도 도입을 해서 공급을 좀 해서 집이 당첨된 그런 안정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전 청약제라는 것이 선분양이에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사전 청약 제도는요, 네. 미리 청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첨은 언제 되냐면 기한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빠르게 22년도에는 청약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단지도 있고 아닌 단지도 있는 거죠. 그 사전 청약제를 하더라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겠네요.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적 아파트 같아. 청약의 지주택입니다. 지주택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입주 전까지 조건을 맞춰야 되고 언제 입주해야 되는지 그걸 그다음 무주택도 계속 모르잖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유지해야 돼요. 입주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 기간에 애를 3명을 낳은 거야. 그러면 만점이 된 거지. 그걸 왜 청약해? 딴 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 분양에서 많이 합니다. 싸겠네요. 네, 예, 예. 싸요. 싸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내 집 마련을 준비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기한은 알 수 없다. 제가 네. 사전 청약을 어디서 봤냐면 네. 가밀지구 공공 분양에서 봤어요. 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사전 청약을 했냐면 2011년도에 청약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입주는 2019년도에 입주. 그렇지만 지금 가미주구가 엄청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려도 된다. 얘도 로또 청약은 맞는데 네.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다가올 분양단지 중에서 여기는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의 둔촌주공 40전 당첨 가능성 있습니까? 있다! 아, 정말? 아, 진짜, 이거 진짜. 청기 이게 정말 누설이네요. 진짜예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방송 다 나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둔촌주공이 9억 원 아래로 분양가가 되는지, 나중에 분양이 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서 9억 원 아래로 분양이 된다면 그럼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그러면 높다. 높죠.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을 해주니까. 아, 둔촌주공 물량을 좀 알고 싶어. 도대체 뭐가 남았어요? 지금 일반 분양이 4,786세대가 남았습니다. 전용 면적 59 타입이 1,488. 요거 9억 안 넘을 것 같죠? 같죠? 강남권에 9억 원이 안 넘어서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 보니까 64점 이상이었어요. 높았네요. 높았어요. 이렇게 물량이 많더라도 높지만 40점대도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당첨이냐면 예비 당첨. 예비 당첨은 되는데 네. 거기서 변수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수요? 이렇게 많이 여기 생기다 둔촌주공을 보니까 누가 계약을 포기하겠어요? 포기가 아니라 부적격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청약홈으로 개편됐는데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분에서 47% 정도는 특별 공급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4천 몇 세대 중에서 또 특별 공급이 절반이에요? 절반이죠. 둔촌주공을 노리시는 일반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사이버 공부가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특별 공급에서도 40점대도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서 다자녀 특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가점제예요. 만약에 64점 커트라인이면 10점 정도 아래에서 당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40점대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간 특공이라든지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도 당첨될 수 있죠. 40점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40점대에서도 특별 공급을 찾아라. 자, 코로나19 여파로 미루어졌던 분양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개동을 하면서 이제 건설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노른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야기해드린 청약 전략을 바탕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청약은 전략이니까요. 꼭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청약 정말 싸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하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